AI 혁명의 시작점은 오픈 AI의 챗GPT죠. 그러면 오픈 AI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정작 돈을 버는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참고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9% 성장했습니다. 이게 스몰캡 기업도 아니고요, 빅테크 업체 실적이 이 정도로 나타나게 된 거는 결국 AI 혁명의 쇠가 엔비디아 쪽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엔비디아 주가가 재작년 10월 대비해서 지금 8배가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제일 싼 때입니다. 엔비디아 보통 PER 80배 대 수준이었어요. 근데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PER이 32배, 3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싸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수고요. 18년째 테크 산업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 써서 새내기 작가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외부 출연 그리고 강연 이런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은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AI 대망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이 AI 주식들의 상승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AI가 이제 혁명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들고 나와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듯이 이제는 AI 혁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AI가 아마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AI라는 거는 인류의 이제 세 번째 핵심 인프라가 될 것 같아요. 뭐를 위한? 현대 문명을 위한. 그럼 첫 번째는 뭐였냐? 1900년대 초의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지금 문명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인프라가 우리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통신입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 통신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통신이 없으면 디바이스가 먹통이 되죠. 그래서 그 초연결을 통해서 이제 AI가 소환되는 거예요. 어디서?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디바이스로 소환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PC나 스마트폰에만 소환이 됐는데, 머지않은 미래는 이제 냉장고, 로봇 청소기, TV, 화장실 거울에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도 이제 소환이 돼서 우리한테 초맞춤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난리냐? 지금은 AI 혁명에서 누가 빅브라더가 될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빅브라더 아시나요?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세상을 지배하는 대상이죠. 그 개인들의 사생활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낱낱이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AI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된 핵심 인프라가 AI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I 혁명이 시작됨으로써 가장 눈에 띄는 두 종목이 AMD와 엔비디아, 이 두 가지 종목인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AI는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두 기업만 유독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AI의 어떻게 보면 AI 혁명의 시작점은 오픈 AI의 챗GPT죠. 네, 샘 올트먼이 CEO로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오픈 AI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픈 AI가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정작 돈을 버는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AMD도 사실 거의 돈을 못 벌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참고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난 분기 매출이 한 180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409%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221억 달러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65% 성장했어요. 이게 스몰캡 기업도 아니고요, 빅테크 업체 실적이 이 정도로 나타나게 된 거는 결국 AI 혁명의 쇠가 엔비디아 쪽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AI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 AI의 성능을 개선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파라미터, 컴퓨팅 파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빅데이터, 세 번째가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LLM 모델 특징이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좋아져요. 이게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규모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면 계속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들 서버,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다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결국 엔비디아 AI를 기반으로 한 AI 서버가 제일 중요한 거고, 모든 가용 자원을 그쪽으로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야 자기들 모델이 제일 좋은 AI 모델이 되고 이 빅브라더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모든 게 컴퓨팅 파워 쪽으로 초점이 가 있을 텐데, 이게 점점 갈수록 빅데이터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제 약간 옮겨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AI라는 것도 지금은 언어만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랭귀지죠.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게 점점 멀티 모달리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핫했던 소라 있죠.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주죠. 기존의 챗GPT는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로 대답을 해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줘요. 이게 멀티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감처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AI가 배워야 되는데요. 5가지 지각 중에서는 시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 쪽으로 AI가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서비스 추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소리도 만들어내고 냄새도 만들어내고 맛도 만들어내고 가능하겠죠. 이런 회사도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무슨 30년산 발렌타인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크통에다가 오랫동안 숙성해야지 이 맛이 나오는 건데 화학 구조를요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요 똑같은 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누가? AI가. 자, 그런 것들이 멀티 모달리티가 되는 건데요. 멀티 모달리티가 되려면 결국 우리 가정이나 일터에서 모든 걸 장악해야 돼요. 플랫폼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텍스트를 데이터 트레이닝 하는 건 쉬워요. 웹에 많잖아요. 책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동안에는 돈도 안 내고 제대로 막 가져와서 데이터 학습을 했죠. 근데 시각이나 후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미각 같은 것들은 이게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와야 되죠? 집안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걸 장악한 회사가 멀티모달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제일 좋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 칩이 여기서 끝날까? 더 많이 학습을 해야 될까? 더 많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주가적으로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러니하게도요. 엔비디아 주가가 재작년 10월 대비해서 지금 8배가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제일 싼 때입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보통 PER, 주가 수익 비율이요. 보통 80배 대 수준이었어요. 근데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PER이 32배, 3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밸류는 싼데, 자, 실적 성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나올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65%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09%예요. 그럼 다음 분기에 100% 성장해도 이거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마 그러면 409%보다 더 성장하든가 아니면 100% 성장한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성장률이 꺾이는 거 아니냐? 성장은 하죠. 네, 근데 성장률이 꺾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의 흐름은요, 성장 그 자체보다는 성장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아마 하반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있고 그래서 약간 녹록지 않은 거 아니냐. 일단 상반기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엔비디아 다음 실적 발표를 전후쯤에서 약간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이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 A100이라는 칩이 보통 개당 1만 달러 정도에 출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주력인 칩이 H100이라는 칩인데 이게 한 3만 달러에 출하되죠. 성능이 3배가 좋은데요. 가격을 3배로 올렸습니다. 근데 조만간 2분기에 되면 H200이라는 H100 후속 칩이 나오고 그리고 B100이라는 차세대 칩이 같이 나옵니다. 호퍼 기반의 H 시리즈는 4나노 공정이고요. B100은 TSMC 3나노 공정이에요. B100은 H100 대비해서 4배 성능이 좋고 H200 대비해서 2배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작년에는 성능이 좋아진 만큼 가격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H100이 지금 3만 불이면 물론 3만 불인데 실제로 3만 불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워낙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출고가가 H200이 6만 불이 나올 거냐 B100이 12만 불로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칩 하나 12만 불이면요. AI 서버에 보통 칩이 8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2만 불이 8개 들어가면 거의 100만 불이에요. 칩 가격만. 서버 한 대 100만 불로. 이거를 이제 고객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이걸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가격이 낮으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사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면 안 사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 젠슨 황의 내러티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격을 2배, 4배가 좋은데 뭐 50%, 뭐 100% 이 정도만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이어지는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AMD가 이쪽 시장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빅테크 업체들의 자체 주문 설계 반도체, ASIC 칩들이 AI 쪽에서 어느 정도 치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금 쿠다 생태계라는 것들이 얼마나 락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 헤게모니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주가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장에서 따지기 시작하냐?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AMD의 이 엔비디아의 독점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견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 자체가 지금 수급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AMD를 쓰려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데이터 트레이닝 수요는 너무 많은데 엔비디아 칩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죠. 지금 H100을 주문하면 얼마 전까지 대기 시간이 52주, 거의 1년 기다려야 됐는데 한 2월부터는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 4개월 기다리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불구하고 너무 비싼데 AMD 비해서 너무 비싼데 이제 쿠다라는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AMD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컴파일 할 수 있는 거죠. 그 쿠다에서 있는 그 소스 코드들을 컴파일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소프트웨어 툴을 내놨는데 여기에 빅테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의미 있는 물량으로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냥 쿠다가 쓰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대학 때 전공시험을 쳐요. 전공시험을 치는데 쿠다를 가지고 하면요. 선배들이 예전에 그 공부해놨던 족보들이 다 있어요. 네, 족보들이 다 있고 그거 가지고 시험 보면 되는데 AMD 칩을 쓴다 그러면 원서 있죠. 영어 원서. 족보도 없고 써야 됩니다. 깡으로. 대신에 책값은 반값 이하예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대부분 전자를 선택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칩을 너무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쓰려는 니즈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들웨어 쪽에서 백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컴파일 생태계가 생기려면 구글의 텐스플로우나 뭐 메타의 파이토치 같은 데서도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의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대장 옆에는 늘 오른팔이 있기 마련인데 AI라는 섹터에서 대장줄의 뒤를 잇는 혹은 톡톡히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까요?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최근 시세를 주도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뭐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엔비디아 친구들이라 그러면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고 여기서 또 TC 본더라는 특정 핵심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5천억 대비해서 거의 시총이 20배 올랐으니까 10배가 이상 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에는 당연히 TSMC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보고 있고 일본에는 웨이퍼를 백그라인딩 해주는 디스코 커팅하고 이런 쪽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이비덴 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 수혜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의 ASMPT, 베시 뭐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AI를 필두로 한 미국 증시의 큰 상승이 연이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에서라도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려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이 AI 혁명이라는 건요, 특징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AI를 만들기 위한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에서도 데이터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AI 반도체를 위해서는 AI 반도체 설계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죠. 그게 EDA 툴이라는 건데, 그런 쪽에서 잘하는 회사가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설계에 대한 데이터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 개발을요, AI가 해줘요. 예전에는 사람 한 10명이 붙어가지고 6개월 동안 막 검증하고 면적 최적화, 계측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AI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램리서치 같은 회사들은 자기들이 반도체 공정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술을 AI를 적용했더니 장비 효율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게 그런 쪽에 AI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AI를 자기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자,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누구죠? 1등 업체. 그러니까 밸류가 비싸도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이번 AI 혁명의 특징이고 그리고 AI 혁명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미국 빅테크 업체들입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이클을 뭐 진짜 진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비중을 저는 30% 이상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요. 비싼 회사들이 계속 올라가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HPSP 이런 회사들 보시면 여실히 드러나죠.